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돼지 잘 키우기 한국편,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의 명성농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농장은 아까 소개받은 대로 MSY 28도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농장이고요. 그 농장이 이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있었던 과정,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고민을 했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는가라는 과정들을 사실은 이 영상에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담는 과정을 우리 명성농장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영상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네, 명성농장을 소개해 주신 엄상현 실장님의 인사말을 들었고요. 일단은 오늘 소개할 명성농장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사진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늪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성농장은 저한테 이제 늪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늪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이제 그 중의적인 의미와 같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쓰이는데 무슨 뭐 이제 뭐 사랑의 늪이라든가 욕망의 늪이라든가 그래서 빠질 거를 뻔히 알지만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명성농장은 저한테 이제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농장에 들어가는데 퇴근 시간은 보통 다른 농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종일 이제 컨설팅을 하는 농장도 5시에서 6시 전에는 퇴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 나올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다 보니까 아침에 들어갈 때는 오늘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도 막상 들어가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그 농장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함께 농장의 고민을 같이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밤 늦은 시간에 농장 밖을 나오곤 했었는데 요 아래 왼쪽 아래 사진이 이제 제가 2020년 6월 달에 이제 농장을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나 농장에서 나가 이제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건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제 저녁 8시 반에 찍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성농장은 저한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농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농장이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명성농장의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가 2019년 2월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총산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후보도내 총산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요걸 좀 이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9년도까지 2017년도부터 2020년 직전까지 이제 명성농장의 총산 변화를 보면 13두에서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도내 총산인데 후보도내 총산 역시 이제 그 파란색의 일반 이제 전체 이제 총산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면서 10두, 11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총산을 그다음 특히 이제 후보도내 총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일단 후보돈부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후보돈의 발전 관리, 그다음에 후보돈의 교배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후보돈의 총산이 많이 이제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점검을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후보도는 이제 초발정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발정을 확인해서 언제 교배가 들어갈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필요한 두수만큼 이제 교배 복수에 편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소개드렸더니 덴마크의 경우처럼 발정 동기화 호르몬을 사용하지는 않고 후보돈이 자연적으로 오는 발정을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정까지 잡아가면서 두 번째 발정 지나고 또는 세 번째 발정 이후에 교배가 들어가는 스타일로 비교적 이제 발정 관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 오른쪽에 이제 14번, 20번, 21번, 25번 이런 것처럼 발정이 안 오는 후보돈을 조금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정이 온 것 같긴 한데 승가를 정확하게 받지 않는 후보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정 확인 영상 처음 시작이 제가 이제 그 돼지에 올라타가지고 돼지 옆구리를 제 다리로 막 이제 그 쓰다듬고 있는 영상을 이제 엄상현 실장님이 첫 화면으로 이제 실어주셨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농장에서 이제 교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후보돈이 발정이 온 것 같은데 승가를 안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후보돈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 후보돈에 대한 발정 관리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단순하게 발정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살짝 엉덩이만 누르고 승가를 받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승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교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엉덩이 눌렀는데 막 이제 몸부림을 치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온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는데 살짝 이제 압박을 가했을 때 승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자극을 해서 그 후보돈이 부동 자세를 취할 때까지 한번 최대한 노력을 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씨름을 해서 승가를 허용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보돈을 위에 이제 올라탔던 그 장면을 이제 엄상현 실장님이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정이 안 오는 후보돈들은 어쨌든 호르몬을 사용하든가 해서 최대한 발정을 유도를 해서 동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너무 이제 딜레이 되지 않고 그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정 온 것 같은데 승가를 안 받는 후보도는 적극적으로 관리자가 들어가서 자극을 해서 승가를 받게끔 만드는, 그래서 발정의 적기, 교배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류돈들을 너무 이제 농장에서 끌어안지 말고 안 되면 빨리 이제 내보내자. 그 다음에 성적을 가지고 과감하게 농장에서 도태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농장은 후보돈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군으로 편입될 후보돈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었고, 그렇다면 그 일정한 편입될 두수만큼의 모돈들은 우리가 동군에서 계속 제거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예전에 사극에 나왔던 이제 살생부 사진인데, 그래서 이 모돈을 도태를 시킬지 안 시킬지를 과감하게 이제 농장에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이제 그 룰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모돈들의 어떤 비생산일수나 이제 재기일이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농장에 가서 주로 이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렇게 살생부에 이제 엑스표를 긋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이제 엄상현 실장님이 이 모돈은 칠까요 아니면 말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 빨간 매직을 가지고 이제 현황판에 저렇게 줄을 그으면서 그 모돈은 이제 뭐 도태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한 번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가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던 도태 기준이고 현재도 명성농장의 이제 임신사에 붙어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2연속 재발도는 무조건 도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은 아니더라도 그 모돈의 통상 생애에 세 번째 재발이 왔으면 이제 도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산까지의 평균 실산이 7두 이하면 도태를 한다. 그 다음에 2산차 이상 이유두수가 8두 이하일 경우에는 도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회 연속 7두 이하 이유를 했을 때는 도태를 한다.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지만 농장에서 대부분 이 규칙대로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모돈들을 끌어안고 가는 이유는 걔네들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채워줄 후보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후보돈이 어쨌든 잘 관리가 돼서 들어올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면 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문제되는 모돈들을 쳐내고 그 자리를 새로운 후보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성적에 이제 일정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산 증가를 위한 교배 방법 변경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 양돈 아카데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돈의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성적이 총산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농장에서 신부주의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 신부주의기 도입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돈에 대한 자극을 하지 말고 주입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주의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모돈에 대한 자극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측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총산이 조금씩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 집중화라고 해서 직원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교배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흥분 상태의 모돈들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교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그 웅돈을 한 사람이 이제 앞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 사람이 교배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교배 집중화가 안 됐었죠. 그래서 앞에 칸막이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돈한테로 와서 모돈을 자극을 하고 교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실시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 달에 방문을 해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돈을 철저하게 자극을 하는 거, 이제 발정 확인 단계에서부터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교배를 할 때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극을 계속해서 주면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배 방식이 많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작년 양돈대학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스토어를 이제 고정해주고는 앞에 환봉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 환봉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그 환봉이 없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직원들이 얼마든지 모돈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충분한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환봉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저걸 들어가기 싫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환봉을 떼고 나서 관리자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환봉은 꼭 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교배 구간만이라도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발정 지속 기간 관리하고 이제 교배 이제 실명제를 이제 실장님이 이제 영상에 담아주셨는데 요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3번 교배로 어떻게 보면 룰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도 될 교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안 들어가도 될 교배 때문에 모돈에 이제 그 경관이나 이런 데 이제 상처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농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배는 최대한 하지 말자. 그 불필요한 교배를 안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발정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 교배를 하되 더 이상 승가를 받지 않으면 교배를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자극을 하는데 승가를 안 받는 거는 그건 진짜로 승가를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 농장에서 보면 그냥 엉덩이에 살짝 손만 댄다든가 아니면 몇 번 이렇게 그냥 손으로 꾹꾹 눌러본다든가 하면서 승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얘가 조금 더 자극을 주면 분명히 승가를 받는 애인데 그렇지 않고 곧 얘는 승가를 안 받네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교배를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자극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발정 지속 기간 관리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교배가 들어갈 때 이 모돈에 대한 교배는 누가 했는지를 표시를 해서 혹시 특정 이제 그 어떤 관리자가 교배 부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황판에 교배자의 실명을 이제 같이 기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시도를 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빨간 선을 거놨던 2010년 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변화를 줬던 교배에 의해서 모돈들의 이제 분만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모돈의 총산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많이 올랐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양돈대학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총산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려면 종돈이 바뀌어야 되지만 만약에 1두에서 1.5두 정도로 올리고 싶다면 관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머지 모돈이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유전적인 포텐이 터질 수 있다. 잠재력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명성농장이 사실은 그 포텐을 터뜨렸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명성농장의 이제 산차별 총산을 나타내는 자료고요. 보시면은 1산이 총산이 11.3두, 2산이 11.8두, 3산, 4산이 이제 13점대 후반에서 14점 초반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었다면 이제 교배 관리가 이제 변경이 돼서 완전히 정착이 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산 총산이 일단 13두, 그다음에 2산, 3산, 4산 총산이 눈에 띄게 이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종돈이 변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변하지 않았고 농장의 시설이 변하지 않았고 바뀐 거는 교배 방식의 변화였는데 그 교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농장에서 터뜨리지 못했던 모든의 유전적인 포텐이 터졌다라고 저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ICT 하시는데 실제로 그 ICT라는 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ICT가 자꾸 자동화하고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유모던 자동급이기, 뭐 임신모던 자동급이기, 그래서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시스템이 ICT라고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이제 사진이 뭐냐면, 우리 명성농장에서도 이제 포유모던 자동급이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농장에서는 자동급이에만 초점이 맞춰서 그냥 자동으로 사료량을 점진적으로 올려주는 데만 집중을 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대로 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들은 대부분 농장에서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이 모던이 이유를 했는데 잘 먹었는지 어쨌는지 좀 보고 싶은데 좀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미 이유가 돼버리면 그 전에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시스템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명성농장에서는 그 전에 데이터들을 미리미리 이제 백업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전의 모던들이 분만사에서 사료를 어떻게 먹었는지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소중한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했었고요.